자, 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현재 시각 06시 23분. 외기온도 영하 2.7도, 한 3도 정도 되네요. 자, 저기 달 보이시나요? 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정치 총평 한마디 하고, 소소했던 예전에 법무법인에 관련된 내용, 법무법인 사무소를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나경원이라는 대표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김기현의 당대표 경선에 자신의 지지를 정치적인 사인을, 응원을 표해달라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예, 뭐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핫바지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정반대로 노련한 정치가로서 향후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붕괴, 정치적인 어스케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심을 품었다. 응? 지금 뭐 양측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위기는 기회다라고 양측에 러브콜을 받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상황상. 어제도 말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양새는 김기현 후보만 모양새가 쪽 빠졌다. 그리고 정치적인 승냥이들이 3명, 응? 초선 의원들은 왜 안 까는 거야? 미패로. 응? 아니 3명 데려갔다며 거기에. 응? 정말 그 명예롭지 못한 그 너블리스가 가지고 있는, 응? 어차피 귀족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나쁜 의미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명예를 더럽힌, 아주 당분간은 잊혀지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그게. 자, 예전에 그 과거에 어떤 측면에서 동창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네트워크 사회잖아. 고등학교 동창하고 대학 동창이 틀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아,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가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난 최근까지도 그걸 잘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는 좀 힘들었고 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너무 좀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더 낫대. 대학 동창이나 뭐 이런 거보다.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 유니크한 과에 특정 과에 몸담고 있잖아요. 많이 뽑아져 있어봤자 200명 한 과에 자기가 관련됐었다라는 어떤 끈끈한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문과, 이과를 뭐 문과, 이과만 막 5, 600명씩 막 어? 두터운 어떤 그 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그들이 뽑아져서 사회에 이렇게 점철되잖아. 쫙 발라지잖아. 미장할 때 어떤 큰 광활한 어떤 벽에 그 미장을 하면서 도배되듯이 고등학교에 나오게 되면 그들이 그냥 사회 전반에 쫙 뿌려집니다. 도배되듯이. 대학 동창도 중요하죠. 근데 고등학교 동창은 틀리다는 거야. 그 파급력이.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지난 2006년, 7년, 8년 요때였을 거예요. 엔사 포털 사이트를 검색 중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친구,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 친한 친구는 아닌데, 당시에 그 친구는 아버님이 공직사회에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환경부 차관. 노태우 때였을 거야. 노태우 때가 맞나? 고등학교 때니까. 노태우. 근데 우연찮게 그 친구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나? 그 친구 일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서 법무법인에 있더라고 하더라고. 법무법인. 내가 근데 그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 법무법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눌렀더니 걔 사진이 붙여져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거 본인도 몰라. 포털 사이트에 자기 신상이 그렇게 올라져 있는 거. 법무법인에서 올린 거겠지. 어찌됐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럴 때였는데 법무법인은 어떤 데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차에
권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회사 대표번호로 했던 것 같아. 당시의 기억으로.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어.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랬더니 그거 뭐 별 의심도 안 하고 바꿔주대. 그것도 또 되게 신기했어. 의심도 안 하고, 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한테 권변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동이라고 그랬더니 또 알지, 바로 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데. 비읍 중학교, 제2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어. 이 새끼가 서울 법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법대 들어간 것 친구는 공부를 안 한 거지. 저기로 빠져나온 건. 어쨌든 전화했더니 오래는 거야. 뭐 시간 있을 때. 되게 반갑게 봤대. 그래서 종로 쪽인가 어디 을지로 쪽인가 신안의 본사 쪽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 3층 2층 3층인가 거기를 갔죠. 차를 지하에 대고 올라갔지. 범법인이라서 또 지금 생각하면 좀 쫄았었나? 좀 의리의리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 양복, 평소처럼 양복 쫙 입고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걔 사무실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래갖고 툭툭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만저만 권변 친구라 그랬더니 웨이팅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 기다렸어. 그러더니 그 여자가 툭툭툭툭 걸어가더라고. 어디 쪽으로?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칸막이들이 착착착 쳐져 있었어요. 거기 딱 들어가 어떤 저기 뭐야 그 친구 사무실이었던 거지. 거기 가서 또 뽑았더니 이만저만 누구 오셨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또 따라가 딱 갔어. 딱 문 열어주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그래 크진 않았어요. 앞에 앉는 그러니까 대학 그 교수님 그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과에서 법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대에 대한 생각. 법대들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뭣도 없습니다. 애들이 어때가리도 없어요. 남들 막 128학점 했을 때 우리 뭐 168학점 나 또 그게 그 당시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험 다른 학과하고 틀려요. 백지 하나 줍니다. 백지 1학년 1학기 들어가 뭐 무조건 시험 그러면 뭐 상법이다 민법이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법은 3학년 때 배웠던 거 같고 2학년 때인가. 예를 들어서 뭐 미필적 고의 뭐 그다음에 뭐 태아에 대한 법적 법인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론 그냥 그거 딱 나오면 축축축축 서로 물론 기승전결로 해서 축축축 나와야 돼요. 그때 그 트레이닝 했던 어떤 사고의 틀이 그러니까 생각을 읽었던 내용을 그냥 뭐 반사적으로 뭘 써야 되잖아. 하얀 갱지에다가 뭐라 본 내용 본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인 배경이 나올 것 같아요. 이론적인 배경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죠? 본질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뭐 판례에 대한 상황, 그 국내에서 뭐 대륙법과 대륙 쪽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영국 쪽에 또 일어나는 거에 대한 차이점도 좀 써주고 판례 좀 써주고 본인의 생각을 더 써주면 더 좋고 또 축축축 나는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20살짜리가 그렇게 써야 돼. 한자로. 중요한 건 한자로. 그러니 얼마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자애가 있었어.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기 속리산 법주사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공부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법대래야 여자 2명, 많아봤자 3명, 2명, 1명, 1명, 2명이에요. 법대래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 저기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나이 많은 형이지. 제대하고 형하고 좀 얘기했는데, 야 걔는 국물을 안 마시더라, 밥을 먹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여자 아이한테만, 그 친구한테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 사법고시 할 때. 왜 국물을 안 먹나요, 형님?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생리적인 활동을 좀 줄이려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야. 국을 먹으면 그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조차도 이제 시간 관리하는 거에 더 들어간 거지.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시험 봐서 뭐 어떤 조금씩 봐서 들어가고 또 시험을 또 보잖아요. 100등인가 안에 들긴 들었는데 뭐 잘하지 못했나봐. 울산 지금 거기 갔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뭐 변호사나 하고 있겠죠. 어찌됐든 그 수철이를 만났는데, 아니 권변을 만났는데 권변이 그러더라고. 야, 그 옛날에 중학교 때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동창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새끼 어떻게 지내느니. 걔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다녔어, 고등학교 때. 아주 샤프하게 그냥 짧게, 그냥 공부하는 애야. 하드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법무법인 들어가면, 내 친구, 내가 아는 그 저기 옆판 판사 친구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좀 얘기 좀 해줬던 것 같고. 이제 그게 그거예요. 어떤 판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아는 게 변호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걸 좀 더 많이 들었는데, 내 이름을 팔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저기 하지 말아야 할 건 아닌데 좀 지양해야 될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오늘 원래 그러니까 인맥. 또 요즘 어떤 내용으로
일하냐 그랬더니 그 외국계 담배 회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을 맺고 어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민용사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팔로우이 돼갖고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클라이언트지. 담배 회사 해외 쪽. 그런 거 같고,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들이 막 수덕수덕 대더라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결혼을 했었지만 나름대로 그냥 샤프하게 다녔습니다. 저 지금 싹 늙었지만. 그래서 사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잘된 건가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자기 그 변호사 선배하고 나와서 따로 사무실 차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땐 밀린 것 같아. 그리고 퍼포먼스가 거기 워낙 그 빵빵하잖아요. 뭐가 빵빵하지? 스펙들이 빵빵하잖아. 스펙들이 나와서 사무실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법 공부 더 하지 않았느냐, 하면 어떠냐 하는데, 제가 법대당에다가 전과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치기 어린 거지. 근데 안 그랬으면 또 지금의 와이프도 못 만났을 거고, 아무튼 그래. 근데 가정은 없지만 형법 교수님하고, 형법 교수님이 이제 우리 저거지, 선배였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재직을 하는데 학과장이었어. 게다가 학과장이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이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2학기를 다니고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했는데, 공부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그리고 수업도 무식하게 수업을 하더라고. 아침 9시 시작해서 4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4시, 5시에 막 끝나고. 학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 성적이 중요한.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합니다.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안 맞는다 이거. 피 맞았어 그때. 그것도 좀 창피하지만 군대 왔던 복학생 C를 주었어. 그냥 쿨하게 나 안 해. 그랬었고, 동시에 또 악재가 뭐 있었냐면, 그 국제법을 듣는데, 국제법에서 수업을 들었다가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어요. 번역 아르바이트가 레퓨지라고 그때 난민법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교수님이 우리 학생 그 몇몇한테 50페이지씩 되는 이제 일종의 영문 원서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번 번역해서 올려봐라. 뭐 얼마씩 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돈도 생기고 한다길래.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날 그걸 소개시켰던 친구가 나 교수님한테 불려들어갔던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교수님이 기동이 네가 한 번역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래. 만족을 못하는 거야. 6명인가한테 줬는데 난민법 고등판무관 뭐 해가지고 난민 관련된 법을 그냥 판례하고 이런 부분인 것이었는데 영문으로 하는데 나름 재밌더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재미라기보다는 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역에 대한 그런 거를 접했었던 것 같은데 원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허들을 넘지 못했던 거지. 또 이만저만해서 아이씨 법은 나와 맞지 않는다. 아주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법전은 집에 있지도 않을 거야 아마. 법전 없을 거야 집에 아마. 네. 그렇습니다. 법은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많은 쓰임새가 쓰이더라고요. 법을 알고 법을 모르고는 부분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가 사회를 이해하는 척도가 틀려지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법이 과잉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잉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마시고 있는 산소,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 인간들이나 동물들한테는 적절한 그 과잉을 통해서 개개인이 그걸 흡수를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사회에 과잉이 됐는데 적절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과다한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사회 권력이 돼버렸어요. 사회 권력. 쓸데없는 권력.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예전에 사업할 때 1년에 소송들이 있었어요. 민사소송 같은 거. 바빠갖고 법무사한테 보냈는데 피드백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써서 법무사한테 줬어요. 거꾸로. 법무사한테 전화 오고 당신 썼냐고 그래서 이기동님이 썼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해가지고 빨리 그 첨부해서 수원지방 어디 뭐 오산지법 뭐 이런데 빨리 넣으라고 개소리를 떨더라고 그 새끼들이. 법무사 별거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승소하고 내가 막 민사소송 내가 이겨내고 막 그랬었어요. 걔네는 풀 붙여주는 거 없었어요. 우편 붙여주는 거. 어쨌든 과잉되는 프리미엄이 붙은 대한민국의 법사회고, 정치권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 검찰 출신으로 바뀐 이 사회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몇몇 인사들이 격하게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저는 이태원 참사 중에 하나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얘기하는 음모론 관련된 내용을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본 정권 마렵에 분명히
당시에 있었던 사건 관련 기록과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그 경찰 활동의 배제, 민간인들을 보호했어야 되는 할로윈 축제에 관련된 내용을 그런 통신이라든가 투서라든가 증언이 반드시 마렵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분위기 그거잖아요. 정권 초반기에 통상적으로는 최고 통수권자의 지지율이 형편없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없냐?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후년이면 게다가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다. 나왔던 안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법무부 쪽에서는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의 대대적인 수사 검거에 대한 지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미묘한 정황, 그리고 민주당에서 현재 행안부 장관인가요? 이분 탄핵 곧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이 키를 들고 있던 건 이분을 통해서 열리느냐, 사안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 예전에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했을 때 정권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무너질지는 몰랐을 거예요. 2014년도에 2014년에 그 나비효과 그 파문이, 세월호 파문이 2017년도, 2016년도에 자신의 탄핵으로 최고 통수권자의 헌재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판사에,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그 이후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문장에 대한 그 쓰임새에 대한 거를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순실이 어떻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해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러한 사유에서 탄핵, 땅 끝. 이번에 있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 그건 관련해서 오버랩되는 것도 많고, 지금 증거들을 많이 없애기고 있고, 민주당은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용히. 그 판사 출신의 그 야당 대표, 이상호 대표인가요? 노련하죠. 허허 웃으면서도 하고 있는, 분명히 들통나지 않게 당시에 있던 사건 기록들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수집할 거예요.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니까. 다 관련된 내용의 기술은 법입니다. 법. 자, 오늘은 제가 경험한 법, 제 인생의 법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는 사회적인 법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대였습니다.